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요. 더 이상 코로나 부양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3월 달에 다음 2개월 후죠. 자산 매입 중단하고 금리 인상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 올 한 해 아마 3월 달부터 금리는 인상될 것 같아요. 하고 자산 매입은 자산을 매입하는 거를 재산은 이제 매도죠. 자산 매도는 아마 하반기부터 할 것 같다라는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올 한 해 최고 2, 3회 정도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제가 쭉 얘기해오던 분야예요. 적어도 아마 올 한 해 1%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도 약 2% 가까이까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6% 바라보는 대출금리, 대출 이자가 계속 압박이 더 커지는데 자산까지도 떨어지면 참 큰 힘든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한국은 1.0인데 미국은 여기 거의 0% 가까이 가 있죠. 그러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예상치가 내년쯤 가면 1.5에서 2%까지 예상을 하는데 그럼 한국은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는 약 한 3% 가까이까지는 예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럼 지금의 2배가 더 넘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다. 집값 상승이 양극화 초소형 아니면 초대형이다. 이게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이왕 갖고 있는 거 그냥 넓은 거 하나 사자. 이렇게 해서 초대형은 강남 위주로, 좋은 지역 위주로 이렇게 가고요. 그거 아니면은 초소형이다. 아파트값 후폭풍에 21년 전국 수도권 모두 초소형 상승률이 최고가 나왔다. 초소형이 뭐예요? 1.5룸, 2룸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난해 2021년 수도권 오피스텔 9%대 역대 최고 상승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 그거 사면 안 되지 않냐 그 이름으로 구분하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런 오피스텔들은 박근혜 정부 이전에 과거의 오피스텔하고 틀려요. 박근혜 정부 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쓸 수 있게 풀어주고 나서에 나오는 오피스텔은 이름은 오피스텔인데 그냥 초소형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구분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피스텔 사면 안 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대출과 무관한 초고가 초대형 아파트 신고가는 거래가 된다. 돈이 아예 많으니까 뭐 30억, 40억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돈이 아예 많으니까 그런 아예 초대형은 또 그 사람들만의 어떤 세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가가 상승 거래가를 넘어섰다. 하락이 이제 더 많다는 거죠. 전체 매매 중 하락 거래 비율이 11%, 상승은 7.3%, 나머지는 보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죠. 금천, 이 금관이 아니고 노도강 중심으로 출발.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하락 거래가 늘고 있다. 경기도는 하락 거래가 15%, 상승은 4.2%. 아직은 경기도는 거래가 상승. 그렇지만 거래량은 경기도도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런 거에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세미나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도 토요일, 일요일 날 세미나 했는데, 오다 보면 질문들이 거의 대다수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언제 매도해야 됩니까? 매도. 지금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는, 매도 후에, 노후는 뭘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지금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두 달? 두세 달 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질문이 좀 적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점점 아마 작년 한 중반기 이후로 아마 제가 박스권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그렇게 표현을 안 했죠. 더 이상 가격 오르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이 박스권 안에서는 약 5에서 10%는 박스권이에요. 20억짜리가 18억 되는 거는 한 건 갖고 돼요. 아울러서 20억짜리가 22억 되는 것도 한 건 갖고 돼요. 그것을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는 거는 이 박스권을 탈출을 하려면은 15에서 20%의 변동이 있으면은 그런 박스권의 탈출이다라고 볼 텐데 계속해서 올해는
금리, 원래는 금리예요. 적어도 내년까지. 그리고 2년, 4년 정도 후부터는 2024년, 25년 되면 공급. 그것이 미리 영향을 줘서 내년에는 공급의 영향을 많이 들어왔어가 아니라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영향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늦게 또는 늦으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격이 확실하게 박스권을 벗어나서 어떤 방향을 하방이면 하방 이런 방향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써오고 있는 것이죠. 모든 투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고 참을 수 있는 인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없다면 인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항상 바르게 봐야 되고 항상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반 템포 한 템포 미리 움직여서 투자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투자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지금 소액 투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쭉 몇 시간에 걸쳐서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세미나를 꼭 한번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많은 참고해 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